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음,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관리자님 말고 왜 관리자님이 1번 하셔? 예, 예, 성공빛나님, 예, 바람이야, 10%님, 스마일님. 자, 이제 타이틀은 수익 내는 매매와 이 손실 나는 매매의 차이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도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저 자료를 어제 밤서부터 이제 오늘 아침 장중에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보면 매일 제가 이제 그 카페에 종목과 연관된 글도 올리고 또 나름 우리 이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자료를 올려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주식에 있어서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예? 저는 이제 그 뭐 우리 카페에 뭡니까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올리면서 하루에도 이제 올리는 게 엄청 많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5월 23일 날 올린 거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ESS나 또 우리나라 2차 전지와 중국 2차 전지, 글로벌 2차 전지의 멀티플과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올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당일 날 뭐 네이버 카카오 오늘 급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전기차 화재, 그죠? 대구에서 화재가 났다는 내용, 장중에 나오는 내용. 어제 오후에는 뭐 에코프로비엠 4,732억 투자, 뭐 이건 근데 예정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호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시황이나 종목 부분들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침에, 저는 아침 6시 10분까지 출근해서 8시 반까지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나 또 해외 뉴스, 종목 뭐 이런 뉴스들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보면서 취사해서 하는데 또 그 뉴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야. 응? 그러니까 왜 제가 저런 뉴스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왔어. 그 종목에 뭐 어떤 관련 뉴스든 하다못해 이런 거지. 그죠? 단기적인 이제 뉴스는 단기적이잖아요. 그죠? 단기적 뉴스야. 내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로 매매를 할 거냐, 중기로 매매를 할 거냐, 장기로 매매할 거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성향마다의 차이고 또 자산의 규모마다의 차이인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투자냐 매매냐 투기냐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저는 주식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주식은 하면서부터 걱정거리입니다.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고 오르면 언제 팔까 걱정이고 팔아서 더 올라가면 배 아파서 걱정이고 그죠? 떨어지면 마음 아프고 내 월급보다 더 하락하면 일할 맛 안 나고 그게 주식이야. 반면에 기회도 있죠. 응? 기회라는 건 매일매일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타이밍에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지? 어느 타이밍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라인 부분을 가져야지. 그냥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무작정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드렸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 그죠?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고 했던 분들은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제 주도주가 작년에 계속해서 포스코 케미컬이었다는 것도 알고 아실 거고 그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을 다 이익 실현했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죠? 우리는 여기서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4월이 아니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 2022년 그죠? 2022년 이때 이 장대 양봉 기점으로 해서 이 GM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매수해서 갖고 왔다가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매도했다라고 했던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고 그죠? 그리고 19일 날 출연해서 뭡니까? 이익 실현 다 끝냈다. 이게 이익 실현하는 메시지다. 응? 그 다음 지금부터는 매매를 들어가는 구간이다. 투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연봉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이 주식을 처음 매매했던 게 2020년 7만 원이야. 응? 7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온 거예요. 4년 동안에. 그런데 저는 아직도 더 성장할 거라고 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바로 가지 못한다. 그게 기본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베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그지? 아니면 투기성 흐름을 갖고 갈 거냐. 그 차이를 내 성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그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저점 나왔다. 타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월요일 날 4,000명 넘는 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낸 게 밑에고, 그죠?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양극재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마라. 포스코 퓨처엠 29만 5천 원 이하에 강추매해라. 그죠? 그러면서 10시 15분에 뭡니까? 지금이 양극재 매수 골든 타이밍이다. 이때가 요 노란 자리에. 여기서 20% 딱 올라왔어요. 어제까지. 15%에서 20% 대부분 양극재가 포스코,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기준, 지난주 월요일 기준 15% 올라왔고, 그죠? 포스코 퓨처엠은 20% 올라왔어. 딱 2주 만에. 그죠? 그럼 이익 실현해야지. 비중 줄이고 다시 봐야지. 그죠? 이게 매매야. 그런데 나는 42만 원을 가도, 30만 원을 가도, 그죠? 나는 계속 내년까지 성장성이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가겠다. 그건 투자. 그게 진짜 투자지, 사실은. 그런데 저 42만 2,500원에서 29만 2천 원까지 거의 10만 원이 넘게 손해가 나면 13만 원 손해가 나면 매매를 암만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떨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떨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매 포인트를 확률이 높은 지점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2차 전지가 좋아. 양극재가 좋아. 저는 2차 전지가 다 좋다는 말을 작년부터 안 하잖아. 작년 10월부터. 그죠? 2차 전지가 좋은 게 아니라 양극재가 좋고 완성셀, LG 엔솔이 좋은 거다. 가격이 올라가면 조종을 받아야 되는 거고 조종을 받는 타이밍에서 나는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게 짬밥이에요. 경험이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코프로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에코프로 제가 이 노란색 요 78만 원 요 라인에서 이익 실현했다는 말도 여러분들께 드렸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공매도 하고 또 이 증권사 애널 뭐 하나증권이든 또 저 유진투자증권 한 누구든 뭐 해서 타겟이 돼 버렸어. 그죠? 결국은 펀더멘털대로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뭡니까? 수급이나 그리고 압박, 타겟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는 타임이 된 거야. 그런데 방송에서는 뭐 경제기사에서는 에코프로가 80만 원에서 뭐 50만 원 왔어. 그죠? 거기에 뭐 이동채 회장 구속당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악재로. 그런데 10만 거의 10만 원 부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82만 원 올라온 주식이 그럼 뭐 100만 원, 150만 원 다이렉트로 가는 걸 기대했다면 그건 뭡니까? 도둑님이지요. 주가가. 그제? 어떤 주식도 올라가면서 주종을 보이지 않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응?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하나증권 리포트가 4월 11일 날 나올 때 이 첫 고점을 찍을 때 나왔을 때 그죠? 자회사가 5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회사야. 그죠?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되는. 그런데 매출 추정을 하려면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든 틀리든 간에. 그죠? 여러분들 다 원문 다 보셨을 거 아니야. 그지? 저는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매매하면서 기술적 차트만 강조하지 않아. 그리고 펀더멘탈만 강조하지 않아. 응?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파동을 이용해서 가야 멀리 오래 갈 수 있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 50만 원 가는 상황에 그죠? 20만 원에서 팔았다가 15만 원에서 다시 샀다가 30만 원에 팔았다가 25만 원에 다시 샀다가 40만 원에 팔았다가 35만 원에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해서 가면 수익이 더 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뭡니까? 못하는 것뿐인 거지. 그지? 2차전지가 양극재가 좋은 거 분명히 알아. 그런데 흐름상 그리고 그 뉴스나 수급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종목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5개의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자회사의 매출 추정치부터가 틀린 리포트를 어떻게 믿냐고. 그죠? 거기에 자회사의 추정치는 8달러야. 리튬 가격이. 응? 잘 보세요. 리튬 가격을. 여러분들 이게 리튬 가격 이건 수산화 리튬 가격 차트야. 저 탄산 리튬 가격 차트. 수산화 리튬 가격은 이거보다 덜 한 거고. 여튼 리튬 가격이 그럼 뭐 비슷하게 추세는 움직이니까. 그죠? 리튬 가격이 지금 떨어져도 267불이야. 어제 종가로. 한국자원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죠? 그거를 매출 추정을 2027년에 8불. 그 말이 되냐고요. 그죠? 이거 전쟁 때문에 올랐대. 전쟁 때문에 오른 건 요 부분이야. 400에서 600 근처 가든 여기지. 실제로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14일 날 발생을 했잖아. 그죠? 요건 4월이 여기고 그럼 2월이 요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죠? 이미 올랐고 그 전에도 200불 이상이었어.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걸 더 계속 얘기하면 지금 에코프로 여러분들께 막 사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리포트의 논리적 오류, 그지?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암만 어떤 종목이 좋다 해도 그런 논란, 그런 가운데에서의 공매도 공격 그거를 일정 정도 피하면서 움직여야지. 그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는 부분하고 하나는 딱 무시하고 나는 이 리포트가 잘못됐고 또 이 회사의 성장성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변동성을 감수하고 투자의 개념으로 갈 거다. 그러면 매일 시세 볼 이유가 없지. 뭐 50만 원 가면 어때? 그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100만 원 가면 되니까. 그죠? 매일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보고 매일 시세를 본다는 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높은 가격에 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응? 개인 투자가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 내가 잃어도 되는 돈, 잃어도 되는 돈은 사실 없어요. 그죠? 모두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도 그 돈이 500만 원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전부라면 그건 엄청나게 귀한 돈이고, 그죠? 수십억 자산가가, 수백억 자산가가, 그죠? 5억, 10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죠? 절대적인 규모는 500만 원보다 훨씬 크지만 내 자산이 몇백억인데 5억, 10억은 오히려 500만 원 전 재산인 가치보다 더 적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밀려서 내려올 때 더 살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또 타이밍을 잘 모른다면, 그지? 잘못하면 시간에 끌려가서 지쳐서 저점에 매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좋은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매수할 거냐가 중요한, 수익을 내는 매매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매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뭐냐? 좋은 섹터를, 그죠? 좋은 섹터를 제가 2월 달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AI는 3월 중순에 고점이 나오고, 그죠? 로봇도 3월 중순에 고점이 나오고, 2차 전지는 4월 중순에 고점이 나온다. 그죠? 그 이미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그 고점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보이는 타이밍에서 또 종목은 선택 압축화가 된다. 그 기본이에요. 주식에 있어서. 그지?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마저 이야기 못했던 거, 부분, 이거 부분입니다. 응? 중국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70여 개가 있어요. 응? 70여 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300여 개가 있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이 중국의 수출 자동차, 우리는 한국 68만 4천 대 수출했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대부분 현대 기아잖아. 그지? 중국이 99만 4천 대 이거 수출했다. 무시 300여 개 되는 기업 중에 수출하는 기업들 모아. 그죠? 그렇게 수출한 거예요. 이 전기차 탑 187만 대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차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런데 합계해서 하잖아.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국가에, 그지? 글로벌 국가에 무시 많은 중국 공산당이 퍼져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서 중국의 차가, 기술력이 저렇게 규모로 수출을 많이 할 만큼 기술적 우위가 올라왔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언론 플레이도 무진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반 이상이 허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통제가 엄청난 나라에서 작년에 BYD 차량 화재가 70여 건. 공개 안 된 것만 해도 무진장하겠지, 여러분들. 응? 오늘, 새벽 1시인가? 대구에서, 기아 전기차인가? 그죠? 거기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죠? 그 뉴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장중에 다 무료 카톡방도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죠? 그거에 몇십 배가 나고 있는 게 중국 전기차 부분이에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들. 출시하는데도 그 정도 나는데 제가 아까 방송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한 게 이겁니다. 그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그죠? 저가 스마트폰 중국 많이 만들고, 물론 중국 폰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 그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손에 중국 폰 갖고 계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본인이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다. 7번 한번 해주실래요? 7번? 럭키 세븐. 응? 쓰실 수도 있지. 싸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죠? 그 생각으로 우리 뭐 청소기도 그죠? 중국 거 가성비 좋다 해서 사는 경우 많고 그죠? 있잖아. 그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의 전체 규모로 보면 그제 중국이 암만 뭐 따라온다 한더라도 애플과 삼성 갤럭시의 아이폰과 갤럭시의 그 벽을 못 뚫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를 그지? 주입을 자꾸 시키는 거야. 거기에 우리나라 뭐에 빨대들이 나팔수들이 그죠? 중국 차 좋다 중국 기술 다 따라왔다 응? 이러면서 추켜 세워주고 여러분들 스마트폰보다 그죠? 스마트폰은 연간 뭐에 492조 원의 규모의 시장입니다. 자동차 시장 규모는 3,555조예요. 7배가 커. 왜냐하면 ASP가 크니까, 단가가 크니까, 그지? 7배 큰 시장. 거기에 자꾸 뭐해? 우리나라 몇몇 애널들이 뭡니까? 자꾸 폄하하는 발언. 응? 사실 GM도 그죠? GM도 지금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그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뭐에 생산량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지? 그리고 어제 나온 SK증권 리포트를 보더라도 뭐에 아직 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징조가 없는데도 과잉이다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 따라와서 중국은 잘 나간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자, 거기에다가 전기차 전환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는 트랙터나 그죠? 지게차, 불도저, 크레인 이런 쪽으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응? 오프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외의 곳에 주행하도록 설계된 차량들. 다만 여기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죠? 중간에 충전하면 작업이 끊기니까. 그지? 그런 부분들. 그런데 또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전기차가 그죠?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보다 월등히 무거운 건 알죠? 배터리 그 무게 때문에. 응? 옛날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 옥상에 그죠? 전기차로 다 들어가서 주차해 놓으면 건물 붕괴될 우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배터리의 무게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 그죠? 배터리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중량이 많이 나가면 뭐 논밭 깔면서 논밭을 학교 운동장으로 만들 일 있나? 그죠? 그러니까 그 배터리의 중량을 감소시키는 그 기술도 하고 있다고. 제가 엊그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비교를 드렸지. 응? 엊그제가 아니고 지난주인가?
전교 1등하고, 그죠? 전교 2등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다. 응? 대한민국 1등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죠? 하인켈 양극재 쪽에 대한민국 1등, 글로벌 1등인 쪽 라인의 부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LG 엔솔과 삼성 SDI, LG 엔솔과 SK온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응? 삼성 SDI가 뒤늦게 수주, 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하지만 저는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더 잘 나갈 일은 없어. 응? 양극재가 부담된다면 완성셀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완성셀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건 또 디테일의 차이야. 응? 월봉과 주봉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고 보시면 돼.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그죠? 제가 공급망과 관련돼서 그 이전에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에도 자꾸 이런 이야기 뭐죠? 디폴트 얘기는 뭐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그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죠?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실적이 없는 거를 수급으로도 올리잖아. 그죠? 반도체가 그렇고, 그죠? 막 올려. 그런데 여러분들 올라가다가 수급을 배신당하면 수급 주체가 때리면 여러분들은 뭘로 버틸 겁니까? 실적과 성장성, 이게 없는 주식은 또 하나. 그죠? 제가 수익 내는 매매와 손실 나는 매매의 차이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죠? 뉴스에, 미국에서 떨어진 이유, 하락의 이유가 뭔지 아셨어야지. 그지? 이 부채 한도 협상 불발하고, 그 다음, 러 전투기하고 미 전투기 발퇴, 이런 뉴스, 거기다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4천만 명 이상 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에서 네이버 검색 안 되고 공연 취소되고 이런 내용들.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해야지.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행여나 그 뉴스와 연결이 있는 종목이라면 연관되는 종목이라면 내가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 지수도 조정인데 중국하고 연관이 있고 실적도 별 볼 일 없어서 그나마 종합주가지수 반등하는 거 기대하고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죠? 네이버 그래서 급락했잖아요. 응? 카카오는 뭐 두말할 거 없고 그죠?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뉴스에 반응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정도 반응해도 나는 참겠다. 그런 거를 알고 참고 보유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왜 떨어지는지도 나중에 알고 아침 장 시작 전에 미국 시장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쪽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유럽 시장의 움직임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 그걸 정리를 해서 왜 미국은 제조업 지표가 안 좋고 서비스업 지수는 좋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섹터 ETF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출발 예상이고 그 속에서 금주 주요한 뉴스와 그리고 시장에서 놓여져 있는 뉴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매매 전략을 펼칠 것인지 그런 일정 정도는 염두에 두고 두드려 맞더라도 그런 이해를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 없이 그냥 지수 반등하면 내 거 가겠지. 그러면 선수들 주식시장은 뭡니까? 선수들이 여러분들의 주식을 그죠? 나쁜 경제 기사와 나쁜 애널들의 보고서로 등쳐먹으려고 하는 시장인데
그죠?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렵지. 그죠? 이슈나 뉴스 이것도 돈 가진 자들이 이용을 해서 마음 약하고 심적으로 쫓기는 분들, 그게 특히 레버리지를 쓰면 더 쫓기게 되잖아. 그런 심리적 압박들을 이용을 해서 뭐해? 저점에서 팔게 하고 고점에서 사게 하는 내용,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이라도 주식 그만두세요. 응? 저는 매번 그렇게 제 친한 친구한테도 그렇게 할 거면 그런 마음으로, 그죠? 엊그제도 전화 와가지고 코스닥에 뭐 어떤 종목을 뭡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그 종목을 우리가 휘스퍼링 매매라고 그러지.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아해요. 야, 니만 알아? 이거 세력이 모아서 올린다 뭐 이런 종목을 언급하더라고. 너 주식하지 마. 응?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요행으로 작전 세력 편승해가지고 매매에서 수익 날려고 하는 그 욕심부터가 잘못된 거. 그게 뭐예요? CFD 계좌에서의 그 주가 조작 연관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지 않고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가 수익을 내려면 무수히 매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무수히 공부를 해도 쉽지 않고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제대로 판단해낼 수 있는 힘, 이런 부분들을 갖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튼 자, 마지막으로 자원민족주의와 공급망 위험. 아까 이제 그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지. 여러분들 일본 시장 제일 잘 나가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죠? 일본이. 왜? 그거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워런 버핏이 TSMC 팔고. 그러니까 대만 쪽은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뭐예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고, 시진핑 집권 3년차가 되면서, 그죠? 작년 추석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미 시진핑이가 3기 장기 독재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만에 대한 공격을 2025년이냐 2026년이냐 타임만 잡고 있다. 응? 대만을 잡으면 대만 해협으로 지나다니는 우리나라 어선이나 어선이란다. 우리나라 선박들, 일본 선박들 대만 해협을 못 건너고, 그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그죠? 우리나라는 더 갈 길이 없어요. 바다로. 응? 대만 쪽은 중국이 또 그 공해상에 항공모함 쫙 펼쳐놓을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육군은 강하지만 뭡니까? 해군은 아직 약하잖아. 응? 나갈 수가 없고, 위쪽으로는 뭡니까? 일본이 쭉 내려와 있고, 걸쳐내서 내려와 있으니까 일본에 막혀, 중국이 대만 잡으면 막혀. 그러면 저쪽으로 북쪽으로 돌아서 유럽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수출해야 되면, 그러면 하루에 1,300억에서 4,500억 정도의 경비가 더 든다리잖아. 지금요, 그제 주식 하나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제 정세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원민족주의를 비롯해서 큰 그림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해야 돼.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필패입니다.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않으실 거면 저한테 오시면 되지. 그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종목을 하나 해도, 그죠? 시장을 바라보고 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여하튼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다 여기서 타이밍을 잡아줄 수는 없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오늘은 회원님들이 안 나오신 것 같긴 한데, 그죠?
좋은 종목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는 문화 콘텐츠 올라왔지만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딱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쫓아가면 안 된다. 기억나세요? 방송 중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얘네도 가격 부담이 놓여있는 타이밍이다. 응? JYP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단기 실현해야 될 자리다. 그리고 뭐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의료정밀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올라오면 앞만 좋은 주식도 조정을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응? 그죠? 그러면서 그 조정을 보이는 타이밍에 내가 어느 타이밍에 공략을 할 거냐. 오늘은 사실 뭐에 중국에 코로나 확진했다고 뭡니까? 이런 애들. 그지? 상한가 갔는데 이거 운 좋아서 코로나 확진해서 쭉 상한가 먹은 이런 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런 거 할 일도 아니야. 그지? 어쩌다 맞은 거지. 어쩌다 맞은 건 그건 실력이 아니지. 물려있다가 돌아 나온 거라면 실력이 더더욱 아니고 이렇게 허벌나게 떨어졌다가 이거 반등 한번 상가 나오면 와, 나 상한가 먹었어. 이런 마인드로 주식할 거면 주식하지 마셔야 돼. 응? 이거 가진 사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 주식이 여기 뭐 이런 분 있지. 이 기술적으로나 뭔 내용이나 이걸 딱 보니까 얘가 반드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다면 땡큐. 그건 잘하신 거야. 그런데 그냥 많이 떨어져서 들어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번 상한가 딱 들어와.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하다가 카카오도 그죠? 카카오도 그러면서 네이버도 그러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지? 제가 카카오 주주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미안하지만 아직도 저는 카카오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63,500원 때도 비싸다고 그랬고 56,800원에도 지금도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어떤 부분에 공략을 하느냐. 그지? 오늘 여러분들 가장 섹터 중에서 그죠? 섹터가 뭡니까? 그지?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로 바꾼 이름 바꾸면서 셌고 그지? 그리고 뭐예요? 송배전망 쪽 라인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되돌림 파동 뭐 이런 부분들 그런 흐름 부분들에서 기간 조정을 어떻게 역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지. 그죠? 수익 내시려면 화려한 변동성 장애 광고에 현혹되시려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죠?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파동을 이용해서 저하고 수익 내시려면 김기수 믿고 와보세요. 여러분들보다 훨 나으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네.